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정원뉴스입니다. 한민족의 미풍양속엔 효도의 미덕을 일깨워주기 위해 재미 한국부인회와 뉴욕 예지원이 주최하는 제22회 훌륭한 어머니 효부 효녀 시상식이 3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주혜진 인턴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미 한국부인회와 뉴욕 예지원이 주최하는 제22회 훌륭한 어머니 효부 효녀 시상식이 3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한인 2세들에게 효도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리면서 이제 한인 2세들에게 이 효의 극치를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인 효도의 미덕을 일깨워주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이번 시상식에서는 올해 총 4명의 수상자가 선발됐습니다. 훌륭한 어머니상에 바느질 일로 생계를 책임지고 오직 자식들을 교육시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갖은 고생을 감내하며 일남 3녀 모두 타인의 귀감이 되도록 키운 박동순 여사와 항상 자녀들 곁에서 봉사와 겸손, 헌신의 삶으로 솔선수범하며 본보기가 된 김진아 씨가 수상했습니다. 훌륭한 남편상에는 아픈 아내가 고통과 외로움으로 힘들어할 때 각별한 간병으로 함께하신 곽의서 어르신, 훌륭한 효녀상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97세의 할머님을 7년 동안 병수발은 물론 매주 목욕과 머리 손질, 식사수발로 보살펴드린 제니퍼 석 씨가 수상했습니다. 이 세상 어머님들이 다 훌륭하신데 제가 제 자식 기른 일 가지고 훌륭한 어머니상을 받는다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 생각되고 보람되고 매우 기쁩니다. And I'm honored to be here. Although I don't feel deserving because my whole family takes care of my grandmother the same way. Because she's so loving and kind that we just give back to her what she's given to us already. 재미한국부인회와 예지원의 문정순 회장은 많은 한인 여성들에게 미래지향의 길잡이가 되고자 달려온 결과 올해 창립 23주년을 맞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부모님과 노인을 공경하는 아름다운 풍속을 심는 데 일조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날을 앞두고 열린 이번 재미한국부인회 한국예지원의 효부효녀 시상식에는 수상자와 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한국 정통 효행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어머니날을 앞두고 플러싱 산수갑산2에서 3일 65살 이상 한인 노인들을 위한 무료 점심 식사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김상수 인턴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수갑산 노종환 대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퀸즈 지역에 거주하는 한 독지가가 한인 노인들에게 무료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와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점심 식사 제공 행사는 만 65세 한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어졌습니다. 한국 분들을 위해서 또 노인들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해 주신 그분에게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미국에 와서 사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와 같은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도 또한 같이 감사를 드립니다. 해마다 이러한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발전해 나가서 영광의 길을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노인들은 오전 8시 30분부터 줄을 서서 기다렸으며 1000여 명가량 행사에 동참해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또한 산수갑산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들도 함께 참여하는 의미에서 이날 점심 서비스 비용을 받지 않고 봉사에 동참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박차수 전 북부 뉴저지 한인 회장이 3일 뉴저지 펠팍스 상공회의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황영상 인턴기자가 보도합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상공회의소가 3일 역대 회장단 모임을 열고 제2대 회장을 역임했던 박 전 회장을 펠팍스 상공회의소 제11대 회장으로 재선출했습니다. 펠팍스 상공회의소는 3일 원로 회의를 통해 회장 출마 의사를 밝힌 박 전 회장에 대해 투표를 실시해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펠팍스 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0일 차기 회장 입후보 등록 마감 시간까지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자 관례에 따라 역대 회장단의 신임 회장 선출을 의뢰하였고 3일 모임에서 총 9명의 회장 가운데 남한이 박차수, 주병걸, 고정생, 한용석, 김승겸 회장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회장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역대 회장단의 연임 권유가 있었던 김승겸 전 회장은 이를 고사하고 비밀투표 실시하에 박 회장을 펠팍스 상공회의소의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또한 박 회장은 펠팍에서 20년이 넘도록 비즈니스를 하며
지역 상권에 대한 특성을 잘 알고 있으며 한인업주들이 협력해 펠팍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이끌어 나갈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차수 회장은 빠른 시일 내에 펠팍 상공회의소 운영 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9.11 테러의 배후 세력인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군에 사살된 것과 관련해 축제 분위기인 미국과 달리 유럽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자정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빈 라덴 사살 소식을 전하는 동안 미국 각지에서는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USA를 연호하며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반면 미국처럼 알카에다의 공격 대상으로 지목된 유럽의 반응은 이보다 훨씬 절제된 가운데 오히려 비무장 상태의 빈 라덴을 사살한 것이 국제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논란으로 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메트로 신문의 영국인 편집장 토니 맷캐프는 빈 라덴 사살과 관련한 유럽의 냉담한 반응을 다룬 기사를 실었고 미국 독자들은 신문 홈페이지를 통해 유럽의 반응에 불쾌감을 쏟아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사흘간 북한을 방문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방북 이틀째 방문한 한 대형 병원에서 수술실 외에는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카터 연구소 홈페이지에 지난달 22일부터 8일간 중국과 북한, 한국을 차례로 방문했을 당시 경험했던 일화를 비교적 상세하게 전하며 특히 북한의 열악한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우선 방북 첫날 만난 리종혁 북한 아태 평화의 부위원장이 남북대화 재개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모든 책임을 이명박 대통령의 적대적인 태도로 돌린 반면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박이춘 의무성을 만난 뒤 평양 5일 경기장에서 열리고 있는 대형 마술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이튿날 일행과 함께 평양 외고대학을 찾아 학생들과 만났으며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영어가 전공이었고 중국어는 그 다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미국의 대북 정책을 놓고 한 차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찰스 랭글 연방 하원의원은 4일 미국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먼저 비준하면 비준을 하겠다는 한국 국회 입장에 대해 미 의회는 한국 국회 일정에 개의치 않고 독자적 비준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작년까지 한미 FTA 소관 상임위원회 하원 세입위원장을 역임했던 21선 경력의 민주당 중진 랭글 의원은 한미 양국의회 어느 쪽이 비준을 먼저 하느냐는 중요한 이슈가 아니다라며 미 의회는 한국 국회의 움직임을 한미 FTA 지지에 대한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도 세입이 소속인 랭글 의원은 우리는 한국 국회의 비준을 기다리지 않고 내부 절차가 마무리되면 비준할 것이라며 한국이 빨리 비준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대로 절차를 진행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회는 한미 FTA 처리 시한을 못 박지 않고 미국 의회의 FTA 비준 일정을 지켜보면서 국회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선 미의회 비준 후 한국 비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랭글 의원은 오는 7월 11일부터 시작되는 여름의회 휴회 이전까지 비준이 마무리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시간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며 논란거리만 해소되면 의회가 한미 FTA 법안을 시간을 질질 끌면서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양국 의회에서 비준 절차를 거쳐 정식 발효된 이후 한국 측에 쇠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을 위한 협의를 요청키로 했습니다. 론 커큰 미 뉴욕 대표부 대표는 4일 상원 재무위원회 맥스 보커스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한국 쇠고기 시장의 수입 위생 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론 커큰 미 무역 대표부의 이러한 입장은 한국 쇠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을 위한 양국 간 협의에 착수하는 문제를 한미 FTA 비준의 전제 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27일 3표 차이로 가까스로 통과된 뉴저지 포트리 교육 예산안이 재검표 결과 최종 확정됐습니다. 총 5,610만 달러 규모의 이 예산안은 찬성과 반대의 표차가 3표 차에 불과해 재검표 및 부재자 투표 결과의 규칙가 주목돼 왔습니다. 버긴 카운티 선관위는 3일 선거당일 개표에 포함되지 않았던 28장의 부재자 투표용지를 포함해 포트리 교육 예산안 전체 찬반 투표용지에 대한 재검표를 실시하고 최종 통과를 확인했습니다. 이 투표는 6일 최종 인증됩니다. 뉴욕시 렌트가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뉴욕시 렌트 조정위원회가 지난 3일 표결을 실시한 결과 1년 계약 시 3.25%에서 5.75%, 3년 계약 시 6.5%에서 9%로 인상하는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2008년 이후 최대의 인상률로 뉴욕시 렌트 규제 대상 아파트에 사는 100만여 가구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오늘 6월 2일
16일, 20일 각각 주민공청회를 연 뒤 27일 최종 표결을 거쳐 오늘 10월부터 효력이 발휘됩니다. 지난해 렌트는 1년 계약 3.25%, 2년 계약은 6.5% 인상된 바 있는데 이에 뉴욕시 한 입주자는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면서 렌트도 인상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조사에서는 주택 소유주들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선 지난해보다 6% 이상 렌트를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뉴욕시의 콘도와 코앞 과세 기준 인상 한계가 50%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콘도와 코앞의 재산세는 8에서 10%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이빗 프랭겔 뉴욕시 재무국장은 부동산 가치 평가 방법 변경에 따라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50% 이하로 조정되며 이에 따라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0% 정도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켈 재무국장이 지적한 인상률은 뉴욕시 의회가 제안한 것보다 2% 높은 것으로 일부 주 시의원들에게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토비엔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 역시 과세 기준이 147%에서 50%로 낮아졌지만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위협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 주립대 4대 캠퍼스인 얼바니, 버팔로, 빙햄턴, 스토니브룩 캠퍼스의 수업료가 대폭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앤드류 구오모 주지사는 이들 대학에 자율적으로 수업료 인상폭을 결정토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니 측은 그간 캠퍼스 규모와 수준에 상관없이 같은 수업료를 책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학별로 수업료 인상폭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의회 등 일부에서는 저소득층 학생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수요 확대에 부응하기 위해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공장에 36억 달러를 들여 설비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4일 보도했습니다. 이 공장은 다음 달 공사가 완료되면 230만 평방피트 규모에 달해 북미 지역에서 가장 큰 공장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망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오스틴 공장이 이번 설비 확장으로 다른 업체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여력도 갖게 돼 파운드리 부문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런 생산 설비 확대는 경제 위기로 감소했던 반도체 수요가 지난해 스마트폰 등의 인기 몰이에 힘입어 증가세로 돌아서자 설비 투자 확대를 통해 이에 부응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166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남국희 오렌지건설 대표에 대해 이민법원도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남씨 측 에드워니 무시니 변호사는 오늘 예정됐던 보석 심리는 5일로 연기됐으며 여기서 보석 허가를 받더라도 이민법원이 별도의 보석 허가를 내리지 않을 경우 풀려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시니 변호사는 그러나 이민법원이 언제 어떠한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남씨가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따로 고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민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이민법을 위반했거나 시민권이 없는 범죄자를 추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이 최근 들어 세탁업소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단속 횟수가 부쩍 늘었고 티켓도 경고 없이 곧바로 발부해 한인업계가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맨하탄에 본부를 둔 전미 클리너스 협회에 따르면 4월 한 달 동안만 70여 건의 적발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40건 정도가 한인업소들입니다. 환불 규정과 세탁, 수선요금표 부착 규정 위반이 주로 적발되고 있으며 세탁물의 무게를 재는 저울에 인스펙션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다가 티켓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벌금은 위반 사항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250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이민자 소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민권센터, 뉴욕 한인 소기업 서비스센터 등과 손을 잡고 설문조사를 벌입니다. 뉴욕시장실 산하 뉴욕시 이민구 파티마 샤마 국장은 4일 프로싱 민권센터에서 한인 증용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견을 열고 한인 소상인들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정부가 학비 융자금을 제대로 갚지 않는 학생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대학교 또는 대학원 졸업 후 학비 융자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학생들의 명단을 연방법무부에 넘겼습니다. 교육부가 넘긴 최고 불이행자는 2006년부터 시작해 2009년까지 3년 동안 총 8,907명입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한인을 비롯한 이민자들이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아도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 이민신분을 취득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이민귀화국은 4일 푸드스탬프를 받으면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 그동안 이민자 사회에는 푸드스탬프를 받으면 이민국에 보고되고 이민 신청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정작 자격 조건을 갖추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민자들이 많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와 펜실베니아를 잇는 델레웨어 리버 브릿지를 비롯한 7개 교량의 통행료가 오는 7월부터 최고 33% 인상됩니다. 델라웨어 리버 조인트 톨 브릿지 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인상안을 표결에 붙여 DRJ, TBC가 관리하는 7개 교량의 통행료를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인상안에 따르면 일반 승용차 통행료는 현 75센트에서 1달러로 25센트 인상되며 트럭은 크기별로 75센트씩 추가 지불해야만 합니다. 다만 35일간 20번 이상 교량을 운행하는 이지패스 이용 운전자들은 계속해서 4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오후 9시에서 오전 6시까지 비통근 시간대에는 10%의 할인 혜택도 주어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사마 빈 라덴 사망 직후 뉴욕시 테러 대비 보안 경계가 강화된 가운데 폭발물로 의심되는 수상한 물건이 발견됐다는 시민들의 신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 집계를 기준으로 올 들어 이달 3일까지 접수된 폭발물 신고 건수는 총 2,775건이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신고된 총 2,477건보다 300건이나 더 많은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대 한인 남성이 맨하탄 하인타운 인근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뉴욕시경은 4일 오후 2시 30분께 한인 남성 김모 씨가 맨하탄 6에비뉴 선상 25층 아파트에서 옥상에 떨어져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목격자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사망 당시 36과 웨스트 6에비뉴 선상에 주차되어 있던 QM1 시내버스 천장으로 떨어지면서 튕겨나가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MKTV 특별후원 2011 JYJ 월드투어 콘서트가 미국과 캐나다의 4개 주요 도시에서 이뤄집니다. 옛 동방신기 멤버인 영웅재중, 미키유천, 시아준수로 이뤄진 JYJ가 오는 5월 22일 저녁 8시 뉴저지 뉴워크 프루덴셜 센터에서 성대하게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한양마트 리치필드점에서 8일 한국의 어버이날을 맞이해 매장을 찾는 분들께 날짜별로 특별 증정 행사를 실시합니다. 6일 금요일에는 뉴저지 리치필드 한양마트 내 디미방 코너에서 65세 어르신들께 무료 점심을, 6일과 7일, 8일 주말 3일 동안은 어머니날 기념으로 리치필드 한양마트를 찾으시는 모든 어머니께 무료 떡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번 롱아일랜드 광어철을 맞아 한양마트 전 매장에서는 살아있는 광어, 우럭 등을 이번 주 내내 빅세일에 판매합니다. 이만호 목사가 심호하는 뉴욕 순복음 안디옥 교회 뉴욕 안디옥 아카데미 썸머스쿨 제2차 조기 등록을 5월 31일까지 받습니다.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과 유능한 최고 전문 라이센스를 가진 교사진으로 소수의 정예 학급을 편성해 방학 동안 최고의 실력 향상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kindergarten부터 12학년까지 각 학년 소수정예 클래스 8명을 선착순으로 제한합니다. 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7주간이며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연장반도 운영합니다. 또한 방과 후 학교와 토요 무료 학교를 수시로 접수하며 회비는 530불입니다.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가 뉴욕 시내의 주요 관광지를 순회하는 관광버스와 뉴욕의 관문인 JFK 공항을 출발해 뉴욕 시내를 관통하는 공항버스의 랩핑 광고를 활용해 한국 관광을 적극 홍보합니다. 버스 랩핑 광고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라는 주제로 고궁과 고층 빌딩 그리고 쇼핑 등 한국의 관광 문화를 홍보하게 되며 특히 현재 투표가 진행 중인 세계 7대 자연경관 후보지의 하나인 제주도의 성산일출봉, 돌하르방, 한라산의 철쭉 등 제주도의 아름다운 비경도 함께 알리게 됩니다. JFK 공항버스와 뉴욕 시내 관광버스의 랩핑 광고는 5월 2일부터 2개월 동안 총 6대의 버스를 통해 진행됩니다. FGS 한인동포회관의 창립자인 마계은 회장이 5월 3일 The Roosevelt Award for Making a Difference의 올해 수상자 11명 중 1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루스베리 어워드는 1997년에 시작돼 올해가 15년째로 뉴저지에서 Uncommon Recognition for Uncommon Act를 하는 분들을 추천받아 선택해서 주는 상입니다. 마겐 회장은 FGS 한인동포센터를 자원봉사로 지난 11년 이끌어온 공로로 5,000불의 상금과 함께 수상했습니다.
환경실천연합회 이경률 회장이 5월 3일 뉴욕 한인회를 방문해 세계 환경 문제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 회장은 국제사회의 환경 문제가 갈수록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일본 원전 사고로 바다와 공기가 방사능에 오염돼 우리나라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유엔의 원자력 방사능 피해 규정을 강화해 줄 것과 세계 자원 순환의 날을 지정해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환기시켜야 한다며 많은 동포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상상력으로 교육의 말 걸기입니다. 대표적인 대한교육이론가인 송순재 교수가 학교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공간과 시간, 소리, 색채라는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해 봅니다. 교사들과 모임을 하면서 교사로 산다는 것, 학교를 단위로 한 변화란 무엇인가라는 화두에 집중해온 저자의 교육학적 고민과 생각의 지평이 어디까지 확대되고 심화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 책은 수많은 국내외의 사례와 동서고금의 문헌,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를 종횡으로 넘나들며 각 주제와 관련시켜 교육적으로 성찰해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교육의 근본 과제는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기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5일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비가 온 뒤 기온이 떨어져 오늘 하루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62도, 섭씨 영상 17도, 밤 최저 기온 45도, 섭씨 영상 7도입니다. 어제 내리던 비는 그쳤지만 하루 종일 흐리고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 약간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TVK를 연결해 미 서부 지역 동포사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부 한인 단체들이 기아에 허덕이다 탈북한 어린이들이 국내로 입양될 수 있게 하는 법안의 연방의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연방 상하원에서 이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성모 기자입니다. 일부 한인 단체들이 탈북 어린이들의 국내 입양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통과되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 슈나이더 국제 어린이 재단과 재미동포 애국단체연합회 등 10여 개 한인 단체들은 오늘 모임을 갖고 인권 법안인 S416과 HR1464 법안의 연방의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기아에 허덕이다 북한을 탈출해 중국과 몽골,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에 지내는 북한 고아들은 2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인권적 차원에서 연방의회가 적극 나서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일 많은 게 중국이에요. 중국, 그리고 이제 그 월남, 라오스, 캄보디아, 타일란드, 몽고. 자, 2만 명 정도 보고 있어. 그러니까 다큐멘터드, 안 다큐멘터드 해서. 이번 법안은 지난해 공화당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에 의해 처음 발의됐지만 의료개혁법과 중간선거 등의 사안들로 인해 연방의회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한 슈라이더 국제 어린이 재단 측은 상하원에 상정되기 위해선 의회 외교분과위원회를 먼저 통과해야 되는 만큼 서명운동을 전개해 올해 안으로 의회에 상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 250만의 그 교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주에 있으니까 각 주에서 그 주의 그 상원의원, 그 지역의 그 하원의원을 통해서 코스파스 해달라고 그러면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또 학생들을 통해서 또 단체를 통해서 이것을 헌대면은 꼭 되리라 믿습니다. 재단 측은 이어 현재까지 재단을 통해 모두 6천여 가구가 탈북 어린이 입양을 문의해왔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2만 명의 탈북 어린이들이 새 삶을 가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법안은 탈북 어린이에 대한 정확한 신분 확인 절차가 필요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 의회 통과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TVK 뉴스 김성모입니다. 계속해서 건강 365가 방송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치갑 원장님께서 안면신경마비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오늘은 안면신경마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면신경마비는 귀 속에 안면신경이 있는데 바이러스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염증이 생겨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쪽 안면 근육을 움직이기 힘들게 되고 눈이 감기지 않게 되고 또 음식 맛을 모르게 됩니다. 안면신경마비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이 생긴 지 하루나 이틀 내에 신경이 많이 눌리기 전에 강력한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해가지고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면신경마비가 생기면은 빨리 스테로이드 제제를 처방할 수 있는 양의사한테 찾아가가지고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KNN 정원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